우리 저 사령관님은 기무사령관을 하셨으니까 이 첩보, 정보 요런 거를 이제 아주 최고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번 그 사태, 다시 말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뭔가 첩보를 저쪽으로 경찰에 보내고 거기서는 선거 조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적 식견에서 잘 아실 텐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야 뭐. 이건 완전 불법이고 네. 이건 탄핵감입니다. 이걸로 탄핵감이죠? 예. 이거 하나로만. 왜냐하면은 네. 국가 기능이 다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요. 원래 정보는 기능을 정보기관에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정원, 경찰, 기무사. 네. 그래서 물론 검찰도 나름대로 수집 기능이 있어요. 네. 또 국세청도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죠. 그렇죠. 과거에 정상적인 국가가 기능할 때는 네. 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라도 네. 그 첩보 수준에서 수집이 되어 온다고요. 활동가들이 해서. 네. 이거를 이제 그 전문 각 기관마다 또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첩보를 완전히 확인을 해서 확실한 정보일 때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다고요. 기관장들이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은 그걸 보고를 받고 관계 수석한테 줘요. 네. 그럼 관계 수석이 해당 장관들한테 통보를 해서 또 고쳐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 언제부턴가 그 기능들을 다 죽여버렸고 네. 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노무현 때부터. 안 받고.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런 건지 안 받았네. 그때는 본인이 직접 안 받는다 했고 네.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 기능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기무사 해체시켜버리고 네. 새로 뭐 부대 만들었지. 그리고 국정원 국내 파트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정부 수집 못하게 했고 경찰 뭐 조금 살아있는데 이걸 전부 청와대에서 다 주물럭거리고 앉아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사찰 기능 다 없애고 정말 뭐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기능도 다 없애는가 보다 좋게 이리 생각을 그러려했단 말이야. 다만 대공 기능을 없앤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를 했지만 국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을 없애는 거는 자기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었고 집권해서 걸어가는 줄 알았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놓고는 청와대에서는 별동대를 만들어 놓고 직접 수집을 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직접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공수처 만들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의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들은요 그래도 기본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식으로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되고 검찰 그 프라이드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외부에서 연수원에서 교육도 받았고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네. 움직이지 않아요. 경찰에서 어줍잖은 거 가져와도요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고요. 경찰은 수집 기능과 이제 기소권이 없었잖아요. 예.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게 모든 수집과 그 처리를 정식 절차가 안 되니까 직접 내려가서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를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창원시장도 그 죽었잖아요. 조질래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사천시장, 양성시장 뭐 하여튼 부산, 울산, 부울경 특히 이 지역은 경찰청장들을 선거 직전에 다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청와대에서 드러난 것만 이거라고 봐도 직접 되네요. 선거를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것만 청와대 민정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관한 어떤 비리나 관리 이런 업무가 주 업무인 거예요. 그리고 뭐 법조하고 약간 연결되는 이런 거 법무부하고 관계되는 거 뭐 이런 거 민정 이런 거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직접 정치에 개입했단 말입니다. 선거에. 그것도 공천 딱 받자마자 받은 날 공교롭게 세 군데 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확인한 거는. 그 김태호 수석관이 그랬잖아요. 백운우 때문에 앞으로 문제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백운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유세수 부시장 부산 이거 조사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압력 받았다. 네. 압력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울산 김기현이 그 청와대 조정했다. 벌써 얘기를 한 사안이란 말이야. 그러나 김태호가 양심선언을 했지. 그 당시에 그냥 뭐 워낙 파워가 있고 하니까 묻혀버렸단 말이야. 혼자서 그냥 울분을 토하고 다녔지만 국민들도 그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다고요. 그렇죠. 설마 그랬겠느냐. 근데 이게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 내부 폭로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다가 이게 문재인 게이트로 비화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덮는다고 덮는 게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이 과연 이것을 있는 것 맹맹백계 밝혀서 법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예. 그 처리하겠어요? 저는 뭘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 몸통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몸통 위선이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위선. 몸통 누구예요? 딱 부러지게. 몸통이 문재인이지 뭐 문재인이죠. 누구죠? 어디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김정숙이라는 말도 있고 문재인의 말도 있는데 김정숙. 아, 김정수? 예, 영부인. 영부인. 세상이 그리 돌아가요. 말을 그리 나온다니까 지금 아니 그 국민들이. 정부에 저 경인선 가자고 여러 번 외치는 거 보세요. 아이고 뭐 경인선 뿐입니까? 해외 나가면 자기가 앞장서 앞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백은우가 네. 그거를 주도해서 지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그 국회의원 이선 의원이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조국이 밑에서 민정 비서관을 했다는 것도 그게 이상했어요. 이해도 안 가고 말이죠.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요. 이상해요. 그리고 정무 비서 하다가 정무 역할하고 민정 역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보직이 다른데 정무 비서 하다가 민정 비서관으로 가고 국회의원 재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조국이 밑에 민정 수석도 아니고 민정 비서관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라인에 숨어서 네, 임무는 다 특수 임무를 한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은 박영철이한테도 그 지시해서 넘겨주잖아요. 조사하라고. 그 박영철이가 아주 윤석열이 완전 꼬봉이래요. 네. 호행호자하는 사이인데 이제 다 드러나게 생겨서 제대로 조사만 하면은 하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고 지금 말이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거 청와대가 썩고 부패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진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근데 백원우가 지금 어디가 계신지 알아요?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있대요? 그 민정수석 재선 의원이 지금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으로 갔다가 지금 민주 뭐 연구소 연구원의 부원장에 되었다. 원장도 아니고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양정철 밑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선거를 싹 지휘한다는 거예요. 양정철이는 위에서 조정만 하고. 그럼 청와대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해본 거 관료 가지고 이번에 선거 이분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 지휘자로 간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응징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응징하는 것인데, 이 보세요. 이번에 이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 통과되고, 저는 친구들이 뒤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자들 뭐 다 조사하면은 다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목덜미 물고 다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는 지금까지는 그래 검찰이 너무 이렇게 해서 독점지긴 해서 이거 문제가 경찰한테 좀 남겨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은 나는 확실히 야 이거 주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경찰은 청장들을 임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임면을 임명할 수도 있고 면직을 마음대로 대통령 청와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검찰은 검찰총장 산하에 인사 그렇죠. 그 독립돼 있거든. 일개 검사를 자르지 못한다. 못 자르죠. 총장이 자르거나 그래야지. 근데 비리가 있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법고시 붙었고 그 검사들의 그게 어쩌면 보면 의사를 비리 없이 의사직을 박탈할 수 없듯이 검사는 검사거든요. 검찰 개개인이 독립적인 판사 검사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직위를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럼요. 법적으로. 그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만 정치권 눈치하고 제대로만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한테 수사권 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는 다시 그러니까 공수처도 굳이 가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 그 선거에서 백원우 별동대 두 명이 울산시장도 막 15%
앞질러가는 후보 제끼고 바로 됐겠지. 지번 뭐 수사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이거 막 선거 8번 떨어졌대요 그 사람이. 9번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장하고 뭐 그 8번 떨어진 8.9개 했다 이래서. 그래 8.9개. 그 너무 문재인이 그 30년 직이라면 친구래. 네, 30년 친구를 붙여주고 냄새 콜콜 나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별동대로 2명 가지고 움직였는데도 막 선거를 이기고 지네. 그러니까. 야 이거 공수처 가지면 아주 전국을 그냥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구나. 창원시장도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창원시장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사천시장은 그리 해도 당선은 됐더라고. 됐는데 어쨌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요 95%가 더불당이 됐다니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 민주국가 맞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죠. 야, 저는 조작선거. 그렇게까지 싹쓸이 한 줄은 몰랐지. 우리 국민들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의원들까지 몽땅 다 넘어갔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이 나라에 자기들이 입만 벌리면 정의, 공정, 그 다음에 비리, 반부패. 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척결하겠다는 작자들이 자기들이 그걸 하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여의도에 우리 공화당 텐트 투쟁을 하다가 그 오늘 회의 끝나고 12시 또 기자회견 해요. 하고 이제 점심하고 좀 시간이 급해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열받아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저 새끼 때려줘야 된다고 다 그런데 다 타는 사람 막말을 한대. 그런데 뭐 놀란 게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좀 뭐 미운 사람이 좀 있어도 뭐 채널 정도 돌리는 거지. 때려 죽이니 저 새끼 뭐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안 했잖아요. 처음이죠. 야, 나 그래 듣고 아이 진짜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니까 타는 사람은 그게 같아. 그런데 아니 근데 지지율 이런 짓을 하니까 이 하기 전에 벌써 느끼는 거야 아니 근데 국민들이. 지지율은 올라갔던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래. 그런데도 이놈의 나라가 지지율이 40%니 48% 하니까 지금 올라갔어요. 또 긍정하고 부정을 넘어섰어요. 긍정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민들 그것도 조작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한테 항의하는 댓글 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단장 하면서 훈련소장 하면서 기무사령관 하면서 제가 근 10년을 조사를 했잖아요. 들어오는 아이들을. 6년을 내가 정확하게 조사했어요. 그 당시 벌써 70% 아이들 미국을 주적이라 그러고 60% 아이들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겁니다. 미국 몰아내고. 여기 답을 해요. 걔들이 지금 40대 초반이 된 겁니다. 초중반이. 걔들이 이거요. 대깨문이 됐네요. 우리 우파에서는 열심히 이 나라 경제 건설하고 또 국방 부강한 나라 만든다고 우리가 그 골몰할 때 이 친구들은 뒤에서 전부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고 박정희 이승만은 개새끼고 미제 앞제비고 이 친일파고 완전히 그 백년 전쟁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나온 것처럼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는 재수 없는 나라고 헬조선이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빈부가 이제 차이가 심해지고 이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소득중도 뭐 경제성장이니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려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경제가 진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붕괴되면 누가 어려워지느냐. 없는 서민들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붕괴하고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이 타도로 나와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저 보세요. 차베스처럼 저런 나라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 거지 건성이 붙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해서 다 못 살게 됐는데도 그럴수록 차베스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냐? 배급 받아 먹고 사니까 편해지는 거야. 네가 계속 집권해서 있는 놈 거 세금 털어가지고 우리나라 달라는 거야. 이런 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해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그리 몰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공정경제 뭐 서민들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도 임금을 받게 하고 또 월급도 올려주고 좋게 받아들이면 그런 것 같지만 기실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거죠. 이리 해야
경제가 망가지고 서민들이 더 못 살게 되면 못 살게 될수록 의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막 그 저 강남 부자들 그 지금 뭐 보유세 올리고 세금 올리고 막 하니까 그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한다고 박수를 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심리가 깔려서 저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나는 본단 다 드러난 말입니다. 거죠, 뭐. 이걸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대 시골에 그 농사진 형님인데 아주 그 보수 우파였대요. 그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잘한다고 칭송을 한다는 거야. 싸웠대요. 돈 몇 푼 받으니까. 돈 몇 푼 주니까 영농 자금 지원해주고 뭐 독거 노인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짜 좀 몇 푼 받는 데 대해서 지지를 하고 젊은 놈들 지금 뭐 청년 수당이니 뭐 실직 수당이니 막 주잖아요. 주니까 그거 받아 먹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 먹고 잘한다고 박수 치는 이런 나라가 되어 간다는 거죠. 이건 망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망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빨리 끌어내려야죠. 저거 빨리 저거 끌어내고. 끌어내린다고 될까요? 하고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됐다면 새로 교체하면서 네. 새로운 국민 운동을 전개해야죠. 이거 우리 국민들요. 정확하게 실상을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가 경쟁도 철저히 경쟁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학 수능도 지금 30%만 20%만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능 가지고 70%를 그냥 적기를 적당히 말이 쉬워서 학종이지. 그 학종 때문에요. 치맛바람이 얼마나 심하면 고등학생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 학종 때문에 학교에서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도 전교조가 그냥 그래서 어떤 그냥 투쟁력도 없고 그냥 명종에서 따라가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정교조가 횡포를 부리고 그러니까요. 사상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 국가는 그냥 이 한두 개 이렇게 해가 될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기본 잠재력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나라를 바로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 보셨잖아요. 저 썩은 놈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그건 조국 게이트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다가 뭐 국민들 다 아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백운호 하여튼 뭐 특히 이범규 TV 보는 사람들은요. 뭐 그거 너무 너무 잘하시겠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뭐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무 잘- 주변에 예. 자꾸 이걸 확산시켜야 돼. 예.